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미안. 자,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테스트 문제 3개밖에 안 했어요. 원래 이 정도 난이도 문제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한 문제당 1분씩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죠? 기출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들. 2번하고 3번 문제 같은, 1번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본 문제이기는 하지만, 뭐, 무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시간에 수업을 그냥 아예 대놓고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까지 다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꾼 게 뭐냐면은, 원래 실제 원문은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기 때문에 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일부러 그냥 80으로 바꿔놨어요. 일부러. 자, 그러면은, 일단, 체크 잠깐만 해볼게요. 자, 저, 혹시 글씨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쇼킹할 수도 있어요. 한글이 좀 약해서, 제 영국어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 자, 어쨌거나, 제한시간 안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개 다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이네. 꽤 많네. 그죠? 10분 안에 5명이 다 맞았고요. 그 중에 1명은, 아니구나. 미안해. 실수. 이거 화요일에 본 거네? 미안해. 화요일에 본 친구네. 미안해. 실수했어. 화요일에. 우리는, 다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네. 미안해. 우리도 5명이네. 5명.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는 제일 빨리 푼 친구가 5분 걸렸어요. 다 푸는데, 걸린 시간이 5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빨리 푼 친구가 한 3분 정도 남은 상태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분 남은 친구 1명, 또 1분 남은 친구 1명, 그 다음에 시간 다 돼서 풀어 맞춘 친구가 2명.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2개 맞은 친구가 몇 명이냐? 하나, 둘, 3명. 3명. 근데 틀린 문제 번호가, 한 명은 1번. 나는 솔직히 1번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번 틀린 사람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린 사람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 맨 처음에 1개 맞았던 친구가 1명, 2명, 2명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1번, 3번 틀린 친구랑 2번, 3번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다 맞지 못한 친구도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뭐 노코멘트.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3개를 다 맞게 된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5명. 안 바뀌었네. 그쵸? 초과 시간 동안에 바뀌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3번이 생각보다 조금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된 친구가 1명, 2명, 3명, 4명. 1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더라? 여기 1번, 3번 중에서 1번 하나 고치면서 1번 틀린 친구 1명에다가 3번 틀린 친구가 3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쉽게 1명 이하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1명, 2명, 3명 지금 3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막 정리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내가 막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게 바로 그냥 다 맞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맞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지금 뭐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등급 이하다. 일단 교평수 외에 딴 거 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교평수만 가지고도 문과든 이과든 미적 선택이든 확통 선택이든 교육청평은 수능만 마스터해도 2등급은 그냥 나와요. 1등급은 안 나오는데 2등급은 나와요. 일단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의외로 틀렸던 거 어저께도 지금 1번 틀린 사람이 1명 있었는데 1번 간단하게 일단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뭐 2번은 지금 아니다. 1, 2, 3번 다 한번 간단하게 건드려 보지 뭐. 자, x의 n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x의 2n제곱 빼기 8 요게 0 되는 모든 실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4다.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에요?
3n차 방정식. 그러면은 실근은, 아니, 근은 총 3n개가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3n개가 튀어나오지만 어차피 우리는 모든 실근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서 허근까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그 인수분해 안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빵이거나 요게 빵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어차피 근들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럼 얘는 xn제곱이 8 나오는 경우,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경우 x의 2n제곱이 8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게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문제는 거듭제곱근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n제곱근 A랑은 좀 차등을 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얘는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만 듣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곱근 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제곱근이라는 용어가 영어로는 루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제곱근이는 그냥 루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세제곱근 안쪽에다 그냥 2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것 뿐이죠. 괜찮죠?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2의 제곱근은 한글로 읽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다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다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A의 n제곱은 n차 방정식이지 그냥 숫자 딸랑 하나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는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이니까 이거 A의 n제곱근은 총 몇 개? n개. 괜찮죠? n개. 다만 그 중에서 실근은 일일이 다 수식적으로 찾긴 좀 힘드니까 어떻게 본다? 그래프로 한번 가보자. 그쵸? 그래서 그래프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원래 그래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부등식을 수식적인 것만으로 풀기 힘들어서 나오는 게 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죠. 왜? 만약에 우리 n이 홀수라고 친다면 y는 x의 1차, 3차, 5차, 7차 전부 다 기함수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물론 1차면은 얘는 그냥 직선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y는 a라는 게 양수인 경우든 0인 경우든 음수인 경우든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럼 나머지 n-1개는 뭐다? 다 허근이에요. 그렇죠? 그럼 걔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 허근 어차피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실근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는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2차, 4차, 6차, 8, 이 그림 왜 자꾸 안 맞냐? 자, 2차, 4차, 6차, 8차에 관련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y는 a가 양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그것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중복된 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허근. 두 개만 실근이고 나머지 n-2개는 허근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얘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한 개만 나오고 말 겁니다.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이쪽에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실근들을 뽑아내줘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좀 잠깐 그려봐야 되겠다. 근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쵸? 얘 또 케이스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2차, 4차, 6차, 8차 함수가, y는 8과 만나는 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될 텐데, 그쵸? 그 중에서 첫 번째, 양근만 놓고 본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얘가 n제곱근 A죠? 괜찮죠? 얘 양근만 놓고 본다면 그냥 n제곱근, 8이구나. 그래서 8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이쪽에 왼쪽은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하나만 더 써주면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n제곱근 8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n이 짝수인 경우 말고 두 번째, 공간이 좁네. 미안해. n이 홀수인 경우는 뭐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3차, 5차, 7차, 9차 나오는 애들 전부 기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8이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쵸? 8.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럼 이때 얘 근은 또 뭐라 그랬죠? 그쵸? 그걸 나타내는 근 하나가 그냥 n제곱근, 안 써놔, 지원. n제곱근 A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n제곱근 8이다 라고 생각해줘도 될 거야. 괜찮죠? 어차피 실근 하나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8의 n분의 1제곱이야. 오! 짝수인 경우는 2개 나오는데 홀수인 경우는 하나 나오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도 한 번만 볼게요. 아우, 얘는 n이 짝수건 홀수건 상관없어요. 왜? 무조건 짝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 y는 x의 2n제곱에 대해서 그렇죠? 얘가 좌우에 대칭되는 근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y는 8인 경우를 모두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나오는 요 근이 2n제곱근 8. 그렇죠? 그래서 8의 2n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음수 지역에 있는 애도 그냥 2n제곱근 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케이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거냐가 될 텐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왜 안 돼요? 모든 실근, 그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되는데, 얘 이러면 음근이 2개 튀어나와요. 그렇죠? 음근 2개 튀어나오면 모든 실근의 곱은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이거를 그냥 배제하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나오는 거고, 이때 나오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지금 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8의 2n분의 1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밖으로 빼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8의 2n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8의 n분의 1제곱. 자, 그게 지금 현재 뭐다?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요 식을 조금만 더 내려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시할 수 있고요. 얘는 2의 2n분의 3, 2n분의 3. 그쵸? 그럼 n분의 3. n분의 3에다가 n분의 3 또 더하니까 n분의 6제곱이 되겠고요. 자, 얘는 4니까 2의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n이 그냥 12로 나와주면 되겠네. 괜찮죠? 틀렸다. 12가 나오면 안 되지. 3. 산수가 있어서. 미안해. 답은 2번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애초에 12가 나오면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짝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미안해. 아무튼 뻘소리.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잖아요. 그렇죠? 4점짜리 문제. 그냥 이 문제 푸는데 걸릴 시간 얼마? 미안. 1분. 그렇죠? 1분 내로 풀어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게 또 A의 n제곱근으로 나왔지만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거 뭔 소리지? M의 12제곱의 n제곱근. 그쵸? 그럼 이 말은 A의 n제곱근이니까 n제곱해서 얘가 나오게 하는 근을 얘기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말로 써져 있는 건 웬만하면은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죠?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의 해가 지금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얘는 지금 n이 짝수건 홀수건 어때요? 상관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왜? 짝수로 나와도 어차피 얘는 근 나오게 하는 것 중에 양근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로 나오는 경우라고 치더라도 얘 무조건 m이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근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어차피 정수 조건의 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가 정수면 양이 얘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n제곱근 얘가 정수가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x가 m의 n분의 12제곱. 그렇죠? 요것만 지금 우리가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자,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fm.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가지고 FM을 한 번에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냥 단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시그마라는 거는 줄여 쓰는 것뿐 뭔가 새로운 연산 법칙을 만들어내는 애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줄여만 쓰는 거.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써볼 수 있구나. 그쵸? 그럼 진짜 무식하게 써야 돼? 모르면 무식하게 써야 돼요. 근데 눈치 빠른 친구는 이거 어차피 지난번에 얘기했죠. M이라는 애가
제곱수냐 아니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뭐 눈치 빠른 친구는 4랑 9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렇게 4, 8, 9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일단 모른다. 그럼 그대로 갑시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요게 나타내는 게 2의 n분의 12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당연히 정수가 되려면 밑이 소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와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오려면 n은 그냥 12 약수로 나와야 되니까 6개구나. 그쵸? 1, 2, 3, 4, 6, 12. 그 중에서 이상의 자연수 개수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5개만 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5인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고 다를 게 있어요? 없죠. 얘도 5개. 4는 안 되죠. 요것도 5개. 얘도 5개. 뭐야, 이거는 소수가 아니잖아. 상관이 없어요. 제곱수가 아니니까. 괜찮죠? 그럼 얘도 어차피 5개. 나머지는 또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n분의 12제곱인데 얘는 2의 n분의 24제곱이니까 n이 24의 약수로 나가주면 되겠네. 그럼 24 약수 개수는 소인수분해하면 8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약수 개수는 4, 2, 8. 8에서 1 뺐으니까 그냥 7개라고 잡아둬도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7. 그럼 또 얘도 제곱수니까 7.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그쵸? 8의 n분의 12제곱은 2의 n분의 36제곱이니까 36 약수로 잡아주면 되겠고, 2랑 3의 거듭제곱이라 3, 3은 9에서 1 뺀 8개가 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주면 그냥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 3번 문제. 제일 많이 틀린 거.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8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80 이하의 자연수? 그냥 이수 통째로가 8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해주면 된다. 그래, 이 통째로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많아봤자 1, 2, 3, 4, 5, 6, 7, 8, 9, 10부터 80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자연수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80개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아까 돌아다녀서 우리가 100 몇 개가 나왔어. 100 몇 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괜찮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당연히 100 몇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자연수. 그쵸? 자연수로 잡아주고. 이게 마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로그 x가 나왔을 때, 그렇죠? 로그 x가 그래 로그 n이 있다고 칠게요. 이 로그 n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아니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y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1인 경우 그럼 그때 x. 얘가 2인 경우 그때 x. 괜찮죠? 이게 이렇게 역으로 찾아주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갖다가 10의 y제곱이 x인 거 마치 역함수 문제 풀듯이 생각해주면 y에다가 어차피 1, 2, 3, 4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괜찮죠? 이걸로 보기보다는 얘는 지금 뭐냐? 지금 얘가 정수니까 라지엔 정수라고 잡아놓고 로그 정수 조건보다는 지수 정수 조건이 쉽지 않냐. 그래서 10의 라지엔 제곱이 n이면 라지엔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뭐 스몰 n이야. 알아서 정수 나오겠지 뭐. 그죠? 이렇게. 괜찮죠? 지난 시간에 계속 이것만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 어차피 정수니까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보고, 어차피 스몰 n도 정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쪽으로 다 몰아서 역함수 만들듯이 일단 가보면 라지에다가 숫자 집어넣었을 때 정수 나오는 걸 우리가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야. 여기 스몰 n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이거 자연수 찾는 건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끔찍해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은 이거 밑이 똑같아야 되네. 그쵸? 얘 지금 지워서 밑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다 빼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밑을 똑같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얘를 갖다가 2의 제곱을 갖다가 2를 밖으로 내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밑을 4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뭐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합쳐볼게요. 그럼 밑이 4인 상태에서 놓고 오면은 루트 n분의 2n 제곱
요게 지금 라젠으로 가는구나. 그치, 한쪽으로 다 몰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로그 4에서 루트 n 약분하면은 2n에 그쵸 2분의 3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다 지수 쪽으로 돌려 들어갈 거니까 4n 제곱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2 스몰 n 2분의 3제곱이 4의 라지 n 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이거 조금 더 바꾼다 그러면 2를 뺍시다. 2를 아니다. 이렇게 할게. 일단 요것도 밑이 지금 2로 쓸 거니까 2의 2라지 n제곱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2를 양변에 약분한다고 친다면 n의 2분의 3제곱은 2의 2라지 n 빼기 1제곱으로 쓸 수 있겠구나.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 진짜 마지막 뭐예요? 양변에 3분의 2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스몰 n이 그러면 2의 2라지 n 빼기 1에 3분의 2제곱만 씌워주면 되는구나. 어차피 양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몰 n은 2의 3분의 4라지 n 빼기 2제곱이라고 쓴다면 이제는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라지 n이 42야. 아니다. 82야.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거나 라지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되겠네. 괜찮죠? 그럼 집어넣어 봤을 때 어때요? 일단 라지 n에다가 이 밑이 소수잖아. 그쵸? 지수가 정수가 돼줘야만 얘는 스몰 n이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죠?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죠? 1제곱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은 분모 3을 약분해줘야 되니까 분자는 무조건 3배수로 나와야 되겠고, 그럼 몇을 집어넣어야 3배수가 되겠느냐? 한 번에 못 찾겠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일단 라젠 1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라젠에다가 2 집어넣으면 8 빼기니까 6이 돼서 3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라젠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스몰 n 값은 2의 3분의 8 빼기 2제곱. 그렇죠? 그래서 2의 3분의 6이니까 4 되는구나. 그렇죠? 우와,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온 이 식 있잖아요. 스몰 n에다가 4 집어넣으면은 자연수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로? 2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1, 2, 3, 4를 넣어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얘는 그냥 보면 바로 보이는데. 괜찮죠? 그래서 로그 정수 조건이 오려면 항상 어떻게 돌아간다? 지수 정수 조건으로 돌아가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지수 정수 조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3배수 안 돼요. 그러면 4 집어넣으면 16에서 2 뺐으니까 14. 또 3배수가 안 되네요. 5 집어넣으면 20 빼기니까 18. 3배수가 되겠네요. 라지 n에다가 또 5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스몰 n은 2의 3분의 20 빼기니까 18제곱. 2의 6제곱이구나. 64구나. 그쵸? 4 집어넣었다가 언제 64까지 가요? 그쵸? 64 집어넣어야 이제 라지 n 값이 5로 나오는 건데. 괜찮죠? 어쨌거나 이 다음에 5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좀 채지지 않아요? 라지 n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면 되겠네. 괜찮죠? 못 찾겠으면 또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n 8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렇죠? 6, 7 집어넣으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럼 8 집어넣으면 32에서 2 뺐으니까 30제곱. 그렇죠? 스몰 n은 2의 3분의 3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1024. 우와! 저 스몰 n에다가 1024를 집어넣어야 이제 8 나와요. 괜찮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4년 전 수능에서 나왔어요. 4년 전 수능에서 나왔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했었던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재작년에 한번 또 나왔었죠.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진짜로 계속 나와요. 사설에서 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 5, 8.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가주면 되는구나. 그럼 그대로 쓴다면 2, 5, 8. 그죠? 이 규칙. 등차 수열로 간다라는 걸 안다면 82의 자연수를 그러면 어떻게 쓰겠느냐? 등차 수열이면은 항상 등차 수열식에서 찾아주는 게 좋아요.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8. 어디까지 가야 돼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로 나오면 일단 78이 딱 3배수잖아요. 78이 3배수. 왜? 7 더하기 8은 15니까 3배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78 거기에다가 2 더해주면 80 되겠네요. 괜찮죠? 얘는 지금 A가 1인 상태고요. 요거는 A가 얼마? 27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1부터 27까지니까 총 27개가 답이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9월 모의고사에서 거듭제곱근 정수조건 문제 나왔다.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거듭제곱근 그 다음에 지수로고 정수조건 문제 나올 가능성 내 예측으로 30% 정도 돼요. 나올 가능성 30% 정도 됩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꼭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수 로그 문제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제곱근, 지수 정수조건, 로그 정수조건. 그럼 나머지는 절대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나오면 걔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나오는 거 그냥 로그의 성질이라니까? 로그 2의 4 빼기 로그 2의 2. 이거 얼마냐? 이런 거예요. 2점짜리. 나머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 제외하고 나면은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쪽으로 갑니다. 저기 우리 이거 안 받았나? 안 받았나? 일단은 지난번에 비출교 못 받았나? 받았나? 오케이. 자, 우리 없는 사람 미안. 아유 인제 주네. 아유 인제 주네. 허허허허.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도 없나? 자, 빈출형 정리 1단원 1단원입니다. 1단원. 아, 받았구나. 오케이. 아우 좋겠다. 오케이. 자, 혹시 없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없는 사람. 자, 그러면은 어디 갔더라? 나 프린트 어디다 놨지? 뿅, 뿅, 뿅. 못 찾겠다. 못 찾겠다. 못 찾으면 그냥 진도 나가지 뭐. 자, 어차피 개념 설명해야 되니까 어차피 개념 설명. 자, 일단은 시작에 앞서 요거부터 잠깐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전체 함수라는 게 있다. 뭐 함수의 정의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함수의 어떤 큰 체계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전체 함수 중에서 굳이 나눈다면은 몇 가지로 나누냐? 첫 번째는 대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월함수예요. 요 용어는 현재 고등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대수함수라는 건 뭐냐? 대수라는 거는 원래 한자어 자체가 대자가 대체할 수고요. 대체할 되고요. 수가 숫자 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문자화식 하잖아요. 그 문자화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네모 박스 치면서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네모 곱하기 4가 무슨 10이면 네모는 얼마냐 막 이런 거. 이런 걸 문자로 바꿔서 쓰지. 괜찮죠?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대체해서 사용해서 푼다. 이게 원래 대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대수적인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수라는 거는 그냥 문자 써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넓게 이 대수함수 전체 저기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를 우리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이름 지어놓은 걸 따라가는 거라서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럼 결론 뭐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대수함수는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예요. 아까 얘기한 대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문자로 대체해서 본다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함수를 대수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대수적 연산은 뭐냐? 대수적인 연산은 그냥 쉽게 요거예요. 사칙연산이 가능한 함수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칙연산. 그러면 그 대수함수에는 몇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거,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유리함수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유리함수 안에는 첫 번째 다항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걸 우리는 편의상 분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분수함수라는 용어는 고등교육과정에 없어요. 엄밀한 이름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예요. 엄밀한 이름은 그냥 편의상 분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항함수들은 특징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y는 4x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항만 놓고 본다면 x의 n제곱으로 표현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n이 어느 범위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들이 다항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음이 아닌 정수면 0도 되는 거예요? 0도 돼요. 상수함수도 다항함수예요. 괜찮죠? 상수함수도.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y는 x분의 1 같은 거. 그래서 얘는 y는 x의 n제곱으로 똑같이 하나의 항만 놓고 온 다음에 나타낼 수 있겠고, 이때 n의 범위는 뭐예요? 음의 정수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무리함수는 뭐냐? 원래 그 무리라는 게, 유리라는 게 사실 수체계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지루해질래나? 미안해. 자, 일단은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 수는 첫 번째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수, 허수가 있겠죠? 자, 이때 실수와 허수를 복소로 사용하는 수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수체계를 복소수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냥 혹시 몰라서 한번 던져보는 거지 지금 이건 메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수 조건과 허수 조건의 구분 기준은 어디 있냐? 얘는 허수 쪽에 있습니다. i의 유무에 있어요. 다만 실수가 가지고 있는 주요 성질,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뭐에? 제곱하면 절대 음수 안 나온다. 괜찮죠? 모든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안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구분 기준은 얘가 아니고 얘잖아. 원래는 이건데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애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도 아예 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예 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허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허수 체계가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수 구분 기준 나왔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안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유리수와 두 번째 무리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는 뭐예요? 매우 유리한 수. 하하하. 미안. 있을 유자의 비율 리자입니다. 비율이 있는 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대 4라는 비가 있어요. 이 비를 비율로 바꾸면 3분의 4로 쓰거나 4분의 3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수. 유리수는 그냥 다른 말로 비율수예요. 비율수.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수. 그럼 무리수는 뭐예요? 너무 무리했네. 미안. 비율이 없는 수가 되겠죠. 그죠? 비율이 없는 수. 그래서 얘는 사실상 뭔가 딱 규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비율이 없구나. 그럼 둘의 구분 기준은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딨냐? 유리수에 있어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유리수인지 아닌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분모 정수는 0이 아닌 걸로 나와줘야 되고요. 안쪽에 사실 뭔가 더 있기는 하지만 얘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름도 없는 불쌍한 친구,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 다음에 정수 안에는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이 나오고요. 이 자연수 안에는 소수, 합성수 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소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해요. 자, 이때 실수 중에서 정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체계를 놓고 본다면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러면 어때요? 1, 2, 3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개밖에 없네. 셀 수가 있죠. 셀 수가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 이산적인 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그럼 얘는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그럼 불이산적? 아니, 연속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수체계는 이산적인 수체계와 연속적인 수체계로 나누게 되고요. 확통 선택자들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그러면 잠깐만, 나는 확통 안 하면 이거 모르나? 아니, 수열이 이산적인 함수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함수고요. 괜찮죠? 그러면 이산적인 것들의 합 시그마. 그래서 나는 시그마를 이산합이라고 부르고요. 연속적인 것들의 합 인테그랄. 얘도 합이야. 둘 다 서메이션이라는 뜻의 S자입니다. 이산합, 연속합. 그래도 어때요? 미적분 선택자들 보면은 뒤쪽에 정적분과 급수 어때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죠? 왜? 똑같은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의미 하나가 똑같은 거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몰라도 됩니다. 미안해. 자, 아무튼 해서 이런 수체계가 되기 때문에 실수라는 범주 안에서 이 정수 조건이 엄청 중요한 애들이구나. 그래서 얘는 셀 수 있으니까 노가다도 해보고. 그래서 수열의 기본은 뭐예요? 노가다예요.
그렇죠. 단어 보는 거야. 수열의 기본은 노가다. 아까 시그마 2번 테스트 있었잖아요. 단어 보는 거예요. 단어 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수학의 기본은 노가다. 하지만 노가다로 끝나면 수학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현재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가다 해보세요? 아니, 규칙 찾으세요. 괜찮죠? 자, 그럼 어쨌거나 이런 수체계가 되겠고, 자, 그러면 유리수에 관련된 식이 지금 유리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리 수에 관련된 게 무리함수. 아, 근데 얘는 매칭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무리수 체계가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체계예요. 왜? 유리수도 빡센데 유리수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인간이 현재, 아니 고등과정에서 현재 잡아내고 있는 무리수의 표현은 어디까지가 있냐? 첫 번째, 거듭 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수 체계들, 그쵸? 걔네들은 이제 제곱근이라는 기호로 통일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원과 관련된 무리수, 그쵸? 원주율, 파이, 얘는 아예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고, 거듭 제곱과 연관된, 지수랑 관계된 무리수.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 5다.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기에 좀 힘들잖아요. 있기는 한데. 그래서 x는 로그 2호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로그.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을 잡아내기 쉽게 해주는 게 로그. 표현 형태.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적분 선택자만 알면 되는 거.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2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점으로 찍었냐? 전체 무리수에서 얘네가 담당하는 게 진짜 점 수준밖에 안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엄청난 미지의 영역이에요. 진짜 무리수 체계라는 거 자체가. 얘는 진짜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는 군집이라고 해도 엄청 작은 점이에요, 그냥. 괜찮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리수 체계 안에서 놓고 본다면. 뭐 일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 있는 나사랑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만든 몰라, 이름도 모르겠어. 합작품으로 무슨 천체망원경인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 유럽하고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달라요. 여기 피트 이런 거 쓰잖아요. 이쪽 센티미터 쓰고. 근데 걔네 둘 사이의 비율이 무리수 관계예요. 둘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0에 몇십만 자리까지 내려가서 맞췄는데 기껏 어마어마한 돈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었는데 상이 안 맺혀요. 기껏 만들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리수는 굉장한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수는.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는 그냥 하나의 수니까 그냥 패스한다고 치고, 그럼 무리식에 관련된 거는 무리수랑 비슷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식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안에다가 다항식 집어넣은 거, 얘는 무리식으로 잡아요. 근데 여기에 다항식, 진수에다가 다항식 집어넣은 거, 이거는 무리수로 안 잡아요. 왜? 얘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해요. 초월함수로 빠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무리함수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든다면 y는 루트 x, 그쵸?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무리함수 자체가. 얘 외에는. 왜 무리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무리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무리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바꿔보면은, 어차피 얘가 지금 x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렇죠? x n제곱으로 쓰는데, 이때 나오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유리수밖에 안 됩니다. 괜찮죠? 유리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 대수함수들은, 이게 여기서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대수함수는 결국 뭐냐면은 이 전부 다 포함하는 거. y는 x의 n제곱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n이 유리수인 거 전부 다예요. 괜찮죠? 그럼 n이 무리수면 어떻게 하지? 이거 n이 무리수인 경우는 초월함수로 빠집니다. 왜? 대수함수라는 거는 대수적 연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수적 연산으로 만든 함수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얘는 셀 수 있는 횟수만큼 4치연산으로 들어간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횟수만큼. 근데 지수가 무리수로 나오면 얘는 셀 수가 없는 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리함수들,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초월함수로 빠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대수함수라는 거는 현재 고등과정의 용어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n이 그냥 실수인 애들까지도 그냥 대수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n이 실수인 경우까지도 미적분 입장에서 미분법이 다 똑같아요.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그건 미적분 입장에서고, 일단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그냥 대수함수인가 보다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때 바깥으로 나가는 함수가 몇 가지 있어요? 초월함수가? 총 3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삼각함수. 고등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월함수는 이렇게 총 3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름이 왜 초월했다고요? 뭔가 막 끌어올라서 초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대수력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괜찮죠? 연산 안 된다라는 거야. 당장 우리가 이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100 근거 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니까. 괜찮죠? 대수력 연산 자체가 안 통해요. 이 대수함수나 지수함수만 해도 연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예 포기해야 돼. 깔끔하게 포기해야 돼서 다른 방법으로 얘네들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초월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풀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나타낸 걸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함수가 있다만큼 있다면 대수함수는 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수함수는 진짜 쥐콩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뭐다? 다 초월함수예요. 대수함수, 그러니까 인간이 사칙현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거는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3개를 하는데, 와, 그럼 이게 엄청난 건가? 아니, 지수함수점, 로그함수점, 삼각함수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살짝 벗어난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다? 우리가 못하는 초월함수. 못하는 초월함수는 뭐예요? 그냥 저기 수학자들이 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수학자들이 하세요 라는 거. 맛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수학을 위한 수학.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y는 2x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본다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대수함수랑 지수함수랑? 여기서 유사성 느껴야 돼요. 둘 다 밑과 지수로 만들어져 있구나. 하나 양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근데 뭐는 대수함수고 뭐는 지수함수지? 자, 차이점이 뭘까요? 대수함수들은 민만 변수로 나와야만 됩니다. 지수가 변수가 나오면 안 돼요. 괜찮죠? 자, 대신 지수함수는 어때요?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지 밑까지 변수로 나오면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와,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 y는 x, x제곱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예요? 안 되겠어. 자, 얘는 지수함수다. 1번. 대수함수다. 2번. 둘 다 아니다. 3번. 자, 한 번만 볼게요. 써놓으면 내가 도래되면서 한 번만 볼게. 퀴즈. 퀴즈. 괜찮아. 확률은 3분의 1. 그렇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저기 y는 x, x제곱이 네. 지수함수냐 대수함수냐 아니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냐? 좀 오케이. 가자. 우리 아까 했나? 오케이. 야.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나왔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그죠?
그래서 3번이 맞아요. 왜? 안에 밑과 지수가 둘 다 변수잖아요. 그쵸? 아, 밑만 변수로 나와야 대수함수고요.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지수함수구나. 그쵸? 얘는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럼 이런 건 안 나오지 않냐? 수학자들을 위한 수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 나오죠. 그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y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수원에서도. x의 로그 x-3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셔. 막 이러면 어떻게 풀어? 밑도 지수고 지수도 지수인데, 아니 밑도 변수고 지수도 변수인데, 그렇죠? 자, 이게 밑과 지수가 전부 변수로 나왔다라 그러면 어때요? 얘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냥 완벽한 애들이에요. 절대 공격과 절대 방어를 모두 갖고 있는 애가 앞뒤에서 싸매고 있어요. 얘는 절대 아무도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이 붙었다 하면은 못 이기니까 둘을 찢어놔야 돼요. 찢어놔야 돼. 그럼 찢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죠? 지수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내려와. 그쵸? 그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 씌워야죠. 그쵸?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놓으면은, 넌 이제 내려가. 그쵸? 그럼 로그 x 빼기 3에다가 로그 x를 곱했으니까, 로그 x 통째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로그 x구나. 그쵸? 그래서 치원에서 2차 함수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 벗어나요. 일부러 조금씩 벗어나요.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괜찮을까? 할 수 있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뭐예요? 그렇죠. y는 로그 ax 뭐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되는데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괜찮죠? 딱 핵심이 뭐예요?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y는 x 대칭성을 좀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삼각함수는 일단 논외로 하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지수랑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은 원칙상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생긴 거. 그치. 그 관점의 차이만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안해. 또 나의 그림 실력. 내 진짜 미술이 제일 태어난 것 같아.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 있고, 입도 있고, 몸통 있고, 다리도 있고, 미안해. 꼬리도 있고, 코끼리. 미안해. 코끼리예요. 코끼리. 마음의 눈으로 보면 코끼리. 자, 그러면 이 코끼리 왜 그러냐? 코끼리를 정면에서 사진을 찍었고 측면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칠게요. 자, 코끼리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이 정면 사진하고 측면 사진 주면 어때요? 둘은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똑같은 거지. 그렇죠? 딱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것뿐인 거지 지수와 로그는 똑같은 거야. 코끼리야, 코끼리. 앞에서 본 코끼리, 옆에서 본 코끼리. 약간 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A의 B제곱이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거, 양변에 로그 A 씌웠다 그러면 B는 로그 AC잖아요. 이 둘이 다른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어차피 의 밑과 진수 조건은 지수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얘는 무조건 0 못 나와요. 양수밖에 안 돼요. 이미 지수에서 밑과 진수 조건이 이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그만의 특이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서 어차피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만. 로그의 성질 같은 거는 또 어때요?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는 로그 A의 BC네.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안 되죠. 왜? 얘는 이거예요.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얘 그냥 로그 버전으로 바꾸만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에 있는 모든 성질들은 어차피 지수에서 나오는 지수 법칙인 거고 그거를 로그 입장에서 그냥 재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잖아요. 성질이지. 그렇죠? 법칙은 뭐예요? 혹시 그 법칙과 정리의 차이 알고 있을까? 하하하. 미안해. 갑자기 뻘소리해서. 자, 법칙과 정리의 차이를 잠깐만 한번 얘기할게요.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왜 되는지 몰라요. 왜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대로 해보니까 다 되는데? 그게 법칙이에요. 안 되는 게 여지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죠. 광속불변의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힘의 법칙. 뭐예요? 예외가 없이 다 성립해요. 근데 왜 되냐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 그건 과학자들 공통이에요. 그러면 정리는 뭐예요? 정리는 이미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참은 참인데 얘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참인 거고 얘는 확실한 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리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유명한 거. 뭐예요?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성립하는 걸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그냥 증명해 놓은 것 뿐이에요.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 허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어느 상황에서도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럼 얘는 그렇죠.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광속불변의 법칙으로 해석해보니까 와 공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막 중력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으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져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지. 광속은 변해요. 증명 딱 되는 순간 그냥 다 깨져요. 근데 웃긴 건 그게 깨지면서 과학이 발전을 해요. 깨지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법칙은 뭐예요? 지수법칙 법칙이잖아요. 증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증명 안 된 거예요. 지수법칙.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2의 3 플러스 4제곱이다. 지수법칙. 이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야. 뭐야 이거 당연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수학자들은 진짜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거 아니면 그 증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진짜로 되게 짭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증명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쓰여져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놨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수 법칙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은 로그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로그 법칙이라고 안 하고? 지수 법칙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로 갔을 때 어떤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를 쓰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그를 쓰면서 가장 강력한 거? 밑변환. 그렇죠? 로그는 밑변환 때문에 쓴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원래는 쓰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인 수를 줄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다 보니까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 정리하기가 수월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무슨 뭐 3, 4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똑같은 밑을 놓고 봤을 때 분모 문자로 찢을 수도 있겠네. 잠깐만 로그가 밑변환이 된다는 얘기는 지수도 밑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되겠죠. 왜?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수 밑변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왜? 별로 잘 안 쓰니까. 예를 들면은 뭐예요? 2의 x제곱이 5다. 그럼 잠깐만 얘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 얘를 2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가 2인 걸로 1이니까 바꿔 쓰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지수 밑변환이에요. 괜찮죠? 얘네들이 위치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지수 밑변환입니다. 그래서 x는 로그 2호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지수 밑변환을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로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수 밑변환을 쓰기보다는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문제 푸는 걸로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계보를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계보를 얘기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요거 개념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스토리만 큰 책에만 놓고 볼 건데 지수함수 그래프에 관련해서 일단 우와! 우와! 야, 1타시피 미안해.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우리 긴장을 해서 미안.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갈 건데 일단 맨 첫 번째 y는 a의 x제곱인 함수가 fx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수함수 그래프 하나만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2학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항상 지수로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함수와의 교점 관련된 거, 어떤 도형에 관련된 해석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잖아요. 걔 무조건 나와요. 진짜로. 걔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함수가 다음 함수랑 만나는 거. 얘네까지는 좀 오버라서 일단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끼리 만나는 거.
로그 함수랑 만나는 거, 삼각 함수랑 만나는 거, 이런 걸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수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데 그 직선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경우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뭐 얘는 지수함수가 y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난다. x가 a인 지점과 만난다. 그럼 뭐 a, fa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특정한 x값을 집어넣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이걸 보고 멈칫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이도 조금 올라가면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지수랑 x축과 평행한 직선. 왜 점은 안 해요? 점은 너무 쉬워서 그냥 안 했어요. 점은 너무 쉬워서. 자, 그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울 게 없지 않나? 그쵸? y는 b라는 것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 어떻게 들어가요? y좌표가 b죠? 그럼 x좌표는 f 인버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역함수처럼.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그죠?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다. 얘가 y는 5랑 만나게 하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한다. 그냥 끝났죠? 뭐. 로그 25,5. 괜찮죠? 그쵸? 왜냐면 5는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때 x좌표는 그냥 양면에 로그 씌워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수함수인데 로그 써야 돼요? 아니 상관없다니까.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냥 수의 표 형태인 것 뿐이에요. 로그는. 그쵸? 절대로 괴리감 가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나오는 거. 당연히 지금 다항함수 안에는 상수함수부터 생각했죠? 그 상수함수가 지금 2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온 게 1차 함수가 되겠죠? 그 1차 함수는 직선의 일종인데 그 직선 중에서도 상수함수와 y축이 평행한 걸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나오는 거 뭐냐? 지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경우예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별이 100만 개입니다. 별이 100만 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안 쉬워요. 왜? 어차피 어려운 거 다 여기서 다 튀어나와요. 자, 얘는 약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미안해. 크게 그린다 그래놓고 별로 안 크지? 자, 요렇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요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1차 함수, 당연히 기울기가 있는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울기가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함수들 간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2차 함수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는 표준형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쓴 거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이라는 용어의 조의가 뭐냐면은 표준적인 형태예요. 그 함수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형태가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표준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죠?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A, B라는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2차 함수는 꼭지점과 최고차 계수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1차 함수는 표준형이 뭐냐? 1차 함수는 표준형이 ax 플러스 b예요. 그렇죠? ax 플러스 b. 왜?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항상 직선 나오면 기울기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기울기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 기울기를 써야 돼요. 그때 이런 문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있어요? 만약에 두 점이 만난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무슨 2로 나와 있는데 이때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5 같은 게 나왔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얘랑 얘 사이에 x와 y의 변화 비율이 나왔어요. 1대2. 1대2 대 루트5구나. 그러면 x 변화는 그냥 1이겠구나. y 변화는 그냥 2겠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요 교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로 잡는다면 요 점 좌표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2로 잡으면 되겠네. 괜찮죠? 지금 이렇게 잡은 거는 뭐예요? 지수함수랑 상관있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지수함수랑 별개로 완전 상관없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아니다. 지수함수랑 1차 함수는 대수함수는 절대로 대수적 연산이 불가능해요. 애초에 얘네 둘이 식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요거랑 y는 무슨 뭐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린 교점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교점에 관련된 문제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식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줘야 되냐? 관계가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서 본 것처럼 여기가 지금 뭐 루트 5로 나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미 이 두 점에 관계된 게 지수함수랑은 상관없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지수함수를 배제하고 직선만 놓고 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이 루트 5니까 1, 2로 나오는구나. 이미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미지수 두 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때 지수함수에 대입해보면 지수함수끼리는 또 연립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뭐냐면 1차 함수부터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이미 초월함수를 배제해놔도 이미 위치관계가 다 설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이따가 계속 문제 풀 건데 만약에 지수함수랑 1차 함수 1차 함수가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초월함수 빼요. 나머지 대수적인 애들만 가지고 위치관계 다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수적인 관계를 대입해서 연립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대수함수랑 초월함수는 연립이 안 되기는 하는데 웃긴 거는 지수함수끼리는 연립이 돼요. 지수함수끼리는. 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해요. 그게 지수방정식이죠. 지수방정식, 지수보등식. 지수함수끼리는 연립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도 어때요? 로그 함수끼리도 또 연립이 돼요. 밑이 다르면 밑을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밑을 맞춰서까지 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알아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도 지들끼리 연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삼각함수는 다만 지수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밑이 똑같아야만 연산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밑 변화를 해서라도 맞춰야 되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똑같아야 돼요? 각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각이 똑같아야 됩니다. 유리함수는 뭐가 똑같아야 돼? 분수함수는? 분모가 똑같아야 돼요. 통분. 그렇죠? 유리함수 문제는 통분밖에 없습니다. 4층 연산 문제는. 무리함수는 뭐가 똑같아야 돼요? 거듭제곱근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거듭제곱근의 연산규칙이 성립을 합니다. 괜찮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밑이 똑같아야 된다 라고 그랬고 삼각함수는 각이 똑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이 똑같다고 각이 다르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각 다른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 한 김에 잠깐만 얘기할게. 삼각함수에서 각이 다른 애들은 일단은 미적분 선택자들이 아닌 애들은 맨날 나오는 게 이거 바꾸세요. 이거요. 괜찮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성질 관련된 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각 바꾸는 게. 그럼 미적분 선택자는 다 나오죠? 알아서 하세요. 왜? 모든 각을 다 연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각함수는 기껏 각을 똑같이 맞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얘네는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삼형제 지들끼리는 또 연산이 안 돼요. 지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로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사인으로 몰아서 계산하든 코사인으로 몰아서 계산하든 탄젠트로 몰아서 계산하든 이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피타고라스 그렇죠? 얘 이용해서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규칙 그대로 잡고 있으면 다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끼리, 로그함수는 로그함수끼리. 그럼 둘이 똑같다며? 둘이 연립되나? 안 돼요. 지들끼리도 안 돼요. 그쵸? 하나는 오른쪽만 보고 있고 하나는 앞만 보고 있어요.
누가 맞아? 막 이렇게, 아, 미안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들끼리도 연산이 안 됩니다. 얘네는. 반대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는 얘네끼리, 얘는 얘네끼리. 그래서 밑에 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연립되는 경우들도 나와요. 그쵸?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 두 점은 갖다가 지수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주는 걸로 계산 끝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 지수함수랑 2차 함수 이상의 어떤 곡선에 관련된 애들, 네, 대한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 저기 미안해. 여기에서 나오는 요 4번부터는 2차, 3차 뿐만 아니라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수함수랑 지수함수. 어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수적으로 연산해서 연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 방부 등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다? 지수랑 로그에 관련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에 관련된 얘기가 뭐야? 지들끼리 연립이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다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수함수랑 삼각함수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는 어차피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다룬다 그래도 삼각함수 단원에서나 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까지 보면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뭔가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일단 메인은 얘입니다. 메인은 얘예요. 어차피 90% 이상은 다 얘밖에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그럴까? 얘는 그냥 뺄게. 얘는 그냥 빼고. 아, 이건 기본소야. 설마 이걸 못하면 안 되겠지? 이건 뭐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올라가는 라이트쌤도 아니고, 미안해. 라이트쌤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얘는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려요. 요게 한 9% 정도. 그 다음에 9%보다는 좀 많은가? 아무튼 얘는 한 1%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도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잠깐 얘기해서 보여줄게요. 왜 내가 이거를 안 잡아놨는지에 대한 거. 너무 많이 떠들었지? 미안해. 말이 좀 많아요, 내가.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은 6시에 시작해서 7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30분부터 8시 한 50분 정도까지 가고 10분 쉬었다가 9시부터 10시까지 가는데 미안해. 시간은 항상 내 맘대로라서 흐름 안 끊기게. 아니 사실 다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늦어져가지고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쉬는 거지. 미안.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개념만 설명하느라고 잠깐 좀 지루했을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면 재밌을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